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제가 비록 4년제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갖고 싶던 것 정말 많았지만 꾹 참아내고 첫 월급 받은 그날부터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하고 월급날이 되었을 때 또 여윳돈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저금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았더니 취직한 지 5년 만에 꽤나 목돈이 모였어요. 그때쯤 재개발 예정 호재가 있던 아파트를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는 모자라서 부모님 돈 합쳐 1억 5천에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갑자기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기 시작해서 지금 최고점인 시점에는 못 미치지만 부모님한테 돈 갚을 것 같고 해도 1억 5천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투자하는 데에 재미가 붙어서 이것저것 투자하고 저축도 하고 그러면서도 돈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더니 제 통장에 4억의 돈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같이 전문대 다니던 시절부터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 군대 다녀온 뒤에도 딱히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보다 취직했으니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역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 뒤로도 별다른 싸움 없이 지내와서 10년 가까이 사귀었네요. 지금은 헤어졌으니 전 남친이네요. 남자친구는 기술이 있어서 졸업 후 저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월급도 제가 버는 것에 배 가까이 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월급에 자부심이 엄청나요. 전문대 나왔지만 4년제 졸업한 친구들 지금 자기 버는 것보다 훨씬 못 번다고요? 그런데 월급이 많으면 뭐 하나요? 남자친구가 개털인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낙천적이고 여유 있는 성격이 좋았지만 그렇다고 사고를 안 친 건 아니에요. 연애를 오래 했다 보니 남자친구 어머님하고도 몇 번 만나뵌 적이 있었고 남자친구 어머님 생신날이어서 남자친구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을 하기로 약속된 날이 있었는데 당일날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남자친구와 저를 같이 아는 후배한테선 남자친구 행방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진탕 먹고 뻗어 있다고 자기가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나이트클럽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뭐라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배가 자기를 꼬셔서 간 거다.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길래 싸움이 크게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나이트클럽을 왜 간 거냐고 뭐라 하니 사람이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먹냐면서 당당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이고 뭐고 그때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어요. 얼마 뒤에 울며불며 매달려 빌던 통에 그놈의 정이 뭔지 제가 헤어지자 해놓고 남자친구를 용서해준 적이 있네요. 바람을 피고 나서 당당하게 나온 거면 당연히 용서해주지 않았겠지만 같이 나이트에 있었던 후배가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선배가 생각하는 만큼 형님이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날 정말 술만 잔뜩 먹고 고주망태가 된 사실을 말하면서 같이 가자고 꼬드긴 자기 잘못인데 둘이 헤어지면 자기가 너무 죄책감에 힘들 것 같다고 같이 비는 통에 용서해줬습니다.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준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 가족들과 같이 가기로 한 외식하고 남자친구는 가족들 앞에서 2번 다시 나이트 같은 데는 가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래로 여동생이 2명 있고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지하고는 오래전에 이혼해서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여동생 1명은 대학생, 1명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준비하고 있었는데 외식한 그날에 취직 준비하고 있던 여동생이 남자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여동생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까지 다 남자친구가 벌어서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월급이 많았지만 집안 생활비에 자기 용돈, 그리고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해줬다니 대충 계산해봐도 모아놓은 돈이 성 많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저희가 나이도 나이인지라 요 근래부터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만나왔다고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냥 이 사람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니까 현실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몰라도 될 남자친구 집안 사정을 다 알아버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이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결혼 이야기 꺼내는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거절을 못하고 질질 끌고 있었던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부모님 노후 준비가 얼추 돼 있고, 제가 집 살 때 어머니가 대출도 없이 그 큰 돈을 빌려주실 정도로 저금도 많은 편이시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집에다가 생활비를 주고 있으니 그 말은 남자친구 어머님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 꺼내는 남자친구 질문에 그냥 적당한 대답만 하며 넘기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집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에게 꺼내더라고요. 무슨 계획이 따로 있나 들어보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처음에는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나오자고 하더라고요. 남친 집은 거실이 딸린 방 2개짜리 집인데 이번에 큰여동생이 취직하면서 사내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방에 하나 비게 되었다고. 그래서 방 하나에는 둘째 동생, 나머지 하나에는 어머님이 지내고 우리들은 거실 구석에 가벽을 세우던지 커튼을 쳐놓던지 해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거실이니 당연히 주방과 이어져 있겠고 커튼이나 가벽이 아니라 벽돌로 담을 쌓아놓고 지낸다고 해도 온 가족이 오며 가며 하는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이 엄청 큰 평수도 아니고 17평짜리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말이 방처럼 쓰자는 거지. 그건 그냥 거실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나는 너네 가족들하고 살면 조금 불편할 것 같다고 했더니 잠깐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방 3개짜리 집을 하나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방 3개짜리 아파트 서울에 있는 거 잘 구하면 전세로 4억이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4억이라는 액수를 꺼냈다는 거에 안 좋은 촉이 와서 전세가 그쯤 하나? 자기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는데?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는 거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뭐 다른 생각이 있는가 해서 떠보듯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꺼낸 돈 이야기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은 어떻게 구하려고 4억짜리 전세 이야기를 꺼내냐고 했더니 저한테 모아놓은 돈이 있지 않냐고. 일단 그걸로 집을 구하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자기 월급을 저축한 다음에 10년 내로 전세 말고 자가로 하나 구하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건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모아놓은 돈 자랑처럼 이야기하셨거든요. 10년이나 연애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결혼하겠지 라는 생각에 말하셨고 부모님께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말하면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 그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남자친구 모아놓은 돈 없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집 구해서 사는 것까지도 생각한 적은 있어요. 명의만 일단 제 이름으로 해두면 그 집 가지고 허튼 짓은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이서 살 건데 무리해서 방 3개짜리 집으로 갈 필요가 있냐고 방 2개짜리 적당한 빌라 구해서 살고 남는 돈은 부모님 드릴 계획이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 돈을 부모님 드리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들은 게 맞았어요. 자기 엄마는 어떡하냐면서 정색하면서 저보고 너네 부모님만 챙기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방 3개짜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방 3개짜리 집 구해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어이가 없는데 벌써 어머님한테도 말했고 어머님도 좋다고 하셨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미 다 자기 어머니한테 말이 끝난 상황인데 집 구해서 남는 돈을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면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남는 돈을 자기 어머님한테 드리라는 이야기야? 하고 물었죠. 그렇게 하면 엄마가 너를 엄청 좋게 보지 않을까? 나는 대답을 당당하게 해오는데 저는 이때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드릴 돈을 왜 너네 어머니한테 주냐고 물었더니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기 엄마는 노후자금이 없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너네 엄마 노후자금을 왜 나한테서 찾냐고 따지니 그러면 자기도 엄마한테 돈을 주겠다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저도 어차피 제가 살 집만 구하면 남는 돈은 부모님께 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는 우리는 집만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모으면 되니까 모아놓은 돈 있으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직접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모아놓은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왜 그걸 나한테 자꾸 그러냐고 했더니 직접적으로 저한테 집 사고 남은 돈을 자기 엄마 주자는 말을 꺼내고 싶은데 말은 꺼낼 수가 없으니 그러게 어쩌지? 이러면서 능청스럽게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 한 대 패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집 구하고 남은 돈을 어머니한테 드리자고 꺼내는 말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네요. 처음에 자기가 말한 대로 방 3개짜리 집을 구하면 남는 돈이 없으니 드릴 것도 없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자가를 포기하고 전세로라도 큰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걸 제가 오해한 건 줄 알고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어차피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갈 생각이면 요즘 집값 무섭게 오르는데 자가로 구하는 게 더 이득일 거 아니겠냐고요? 그랬더니 작은 집에서 살면 자기 엄마를 못 모시고 사는 거 아니냐 하길래 어머님은 자주 찾아뵙는 거로 하고 둘이서 살자고 했죠. 그러니까 또 다시 도돌이표. 그러면 집 사고 남는 돈은 어쩔 거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또 자기 어머니 노후자금 없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는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있는데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너네 엄마를 드리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양보했다는 말투로 그러면 반반씩 드리면 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속이 터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결혼하면 똑같이 부모님인데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듯이 말하길래 마시고 있던 커피를 얼굴에 끼얹어버리고 연락할 생각 하지 말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은 말로 사람을 짜증나게 하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반성하고 사과하려고 전화한 건 줄 알고 받았는데 대뜸 엄마가 같이 사는 건 양보하겠다고 했다면서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대신에 저랑 결혼해서 따로 돈 관리하면서 자기가 1억을 모아 자기 엄마 노후자금 드릴 때까지는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충분히 공평한 것 같다고. 그 말 듣자마자 너랑은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각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것 같으니 내가 모은 돈으로 효도할 생각 하지 말고 앞으로도 어머님 모시고 알아서 셀프 효도하라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고 끝까지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더니 솔직히 너 내가 받는 월급이 탐이 나서 나랑 여태껏 만나온 거 아니냐고. 결혼하면 내 월급도 넣게 되는데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평생 시집이나 가겠냐고. 너는 평생 혼자 살게 될 거라고 아주 저주를 퍼붓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근하는데 제 회사 앞에 남자친구가 지네 엄마랑 같이 찾아왔더군요. 어머님이 저한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빌듯이 말하며 그래도 애가 벌이가 나쁜 건 아니잖니 하면서 다시 데리고 살아달라는 듯이 통사정을 하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앞에 두고 어머님한테 누가 들으면 얘가 월급으로 한 달에 무슨 집 한 채씩 사오는 줄 알겠다고. 저보다 돈 잘 버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 돈 모을 동안 자기는 모아둔 거 한 푼도 없으면서 오래 만났다고 제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기 돈처럼 쓰려는 사람하고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저는 회사 들어가 봐야 하니까 이만 들어가 본다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 말하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회사 입구로 들어가는데 으이구 이 화상아 하면서 등짝을 맞는 소리가 들리길래 뒤돌아보니 어머님한테 남자친구가 아주 사람 많은 데서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속은 참 후련했어요. 31살 돼서 10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니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을 무조건 숨기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상황을 미리 알고 조율을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 제가 모은 돈을 탐내지만 않았더라도 아마 진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저도 보란 듯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